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어젯밤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비명계 후보들이 무더기로 탈락했습니다. 민주당 내의 공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서해안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사이에 추돌 사고가 나 5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충남 당진에선 아파트 전기실에서 난 불로 360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 대선 공화당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 후보가 중도 사퇴했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본선 재대결이 확정되면서 두 후보 모두 헤일리의 지지층을 흡수하려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가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지난 1월 출국 금지를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 장관은 주 호주 대사에 임명된 상태여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젯밤 발표한 경선 결과 그야말로 비명 행사였습니다. 박광온, 윤영찬, 강병원 의원 등 친문, 비명계, 현역 의원 상당수가 친명계 후보에 밀려 탈락한 건데요. 비명 대참사, 자객공천의 대승,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공천 갈등이 다시 증폭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어젯밤 발표에선 지역구 현역 의원 11명 가운데 7명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비명계로 분류됩니다. 현역 의원들은 줄줄이 친명계 인사들에 밀렸습니다. 경기 수원정에선 원내대표를 지낸 박광온 의원이 김준혁 한신대 교수에 패했고, 서울 은평을에선 재선의 강병원 의원이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에게 밀렸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내려놨고, 은평을 지역은 경선 결정을 두고 홍익표 원내대표의 제동으로 지도부 간 이견을 보였던 곳입니다. 하위 10% 평가를 받고 반발했던 비명계 의원들도 탈락했습니다. 경선 패배엔 득표율 30% 감산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경기 성남 중원에선 윤영찬 의원이, 경기 남양주을에선 김한정 의원이 각각 비례대표 출신 친명계 의원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위 평가에 반발했던 박용진 의원은 서울 강북을에서 정봉주 전 의원과 결선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에선 친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친명계 인사들도 희비가 엇갈렸는데 대장동 변호사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보는 광주 광산갑 공천을 따냈고, 친명계 김의겸 의원은 전북 군산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개파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연쇄 탈당은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선거법상 경선에 참여하면 같은 지역구의 다른 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어젯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화물차 사이에 추돌 사고가 발생해 5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충남 단진의 한 아파트에선 전기실에서 불이 나 360세대가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강희연 기자입니다. 앞유리창이 산산조각난 화물차가 고속도로 한가운데 멈춰 있습니다. 강한 충돌 탓에 범퍼는 완전히 부서졌고 양쪽 차문도 찌그러졌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충남 보령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목포 방향으로 달리던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를 몰던 운전자 50대 남성이 다리에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둠 속에서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불빛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충남 당진 채운동의 한 아파트 전기실에 불이 난 건 어젯밤 11시 40분쯤입니다. 불은 6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기 공급이 완전히 끊기면서 아파트 360세대가 2시간 넘게 정전으로 불편을 겪어했습니다. 주차된 차량과 그 주변 시설이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 고양시 현천동에 있는 한 택배 상하차 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차된 차량과 작업장 컨베이어 벨트 등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변 차량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현황 파악을 끝내고 면허 정지 처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안에 실제 의사면허 정지를 처분한 사례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전공의의 병원 이탈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간부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정부는 전공의수 상위 100개 병원을 직접 돌면서 미복귀자를 가려냈습니다.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통지서도 우편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상자가 약 8천 명에 이르는 만큼 나눠서 통보하는 데만 최소 한 달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하루 만에 통지서가 도착하지만 부재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도착 기한을 일주일 정도를 잡습니다. 그리고 10일 이상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날짜까지 의견을 내라고 적어놓는데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 없음으로 처리해 처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빠르면 이달 안에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전공의가 절차를 멈춰달라는 소송을 내거나 통지서 받기를 피하면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주동 세력에 대한 경찰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전공의 이탈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간부도 경찰에 불려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MZ세대는 현재 우리 세대랑 완전히 새로운 신인류입니다. 선배들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따를 세대들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지금의 의료 현장 혼란이 오히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 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또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과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등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미 대선 경선 슈퍼 화요일에 초라한 성적을 거둔 니키 헤일리 공화당 후보가 결국 중도 사퇴했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캠프에선 벌써 그의 지지층을 흡수하려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15개 주에서 경선이 치러진 슈퍼 화요일 이튿날 아침, 헤일리 후보는 연단에 섰습니다. I am filled with the gratitude for the outpouring of support we've received from all across our great country. But the time has now come to suspend my campaign. 수도 워싱턴과 버몬트 두 곳에서 승리했지만 나머지 성적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그는 트럼프에게 축하한다면서도 그를 지지한다는 말은 끝까지 꺼내지 않았습니다. 군중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다는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말을 인용하며 트럼프에게 조언도 했습니다. It is now up to Donald Trump to earn the votes of those in our party and beyond it who did not support him. And I hope he does that. 공화당은 오는 11월 바이든 대통령과 맞붙을 대선 주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확정했습니다. They made clear what we have known for months. President Donald J. Trump is our Republican nominee and will be the 47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하지만 헤일리의 지지를 받지 못한 트럼프는 당장 공화당 중도층 표심을 얻는 게 숙제가 됐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헤일리가 슈퍼 화요일을 거치며 곤경에 처했다며 헤일리 지지자들에겐 바이든의 맞선 싸움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는 헤일리 지지자들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우리에겐 그들을 위한 자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들을 모두 싫다고 했던 중도 성향 헤일리 지지자들에 대한 바이든과 트럼프의 구애 작업을 시작으로 2024 미국 대선도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멕시코에선 격렬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시위대는 대통령궁에 출입문을 부수고 난입까지 했는데요. 10년 전 군부가 개입한 대학생 43명의 실종 사건에 관해 진상을 밝혀달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흰색 화물차 한 대가 건물 출입문으로 돌진합니다. 옆엔 손수건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시위대원들이 보입니다. 현지 시간 6일 멕시코시티에서 벌어진 시위입니다. 이들은 2014년 벌어진 교대생 43명 실종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교사 처우 개선 집회에 참석하러 가던 교대생들이 경찰 총격에 숨지거나 실종된 사건입니다. 당시 대통령궁 안에서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정례 아침 기자회견 중이었습니다. 대통령궁 보안대는 최루가스 등을 동원해 시위대를 해산했습니다.
la demanda legítima de un diálogo que nosotros nada más estamos pidiendo. Pues no hay necesidad de la protesta en los términos como se estaba haciendo, pero sí somos claros, nosotros la protesta va a continuar. 현 멕시코 정부는 10년 전 사건을 재조사해 당시 군부가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관련자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올해 퇴임을 앞둔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실종자 가족 면담을 거부해왔습니다. No, es que lo que quisieran era que quisieran que nosotros respondiéramos de manera violenta. No lo vamos a hacer. Nosotros no somos represores. 멕시코 정부 진상규명위원회는 교대생 실종 사건이 국가적 범죄인 점은 분명하지만 책임자 규명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연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지난 1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 회수를 지시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출국 금지 중인 이 전 장관이 지난 4일 주 호주 대사에 임명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출국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일정을 조율할 걸로 보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 시간입니다. 이른바 뿔 소유 논란에 휩싸였던 혜민 스님이 방송을 통해 복귀했습니다. 활동을 멈춘 뒤 3년 4개월 만인데 방송 첫 인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승려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참회합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을 가르침으로 삼아 승려의 본분인 포교와 전법, 보시와 봉사에 더 힘을 쓰겠습니다. 방송은 혜민 스님이 여러 고민을 함께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날 첫 번째 주제, 생각지도 못했던 안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였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등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얻은 혜민 스님은 4년 전 한 방송에서 고급 주택을 공개하고 재산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방송 이후 누리꾼들은 무소유를 떠들던 이중성이 문제였을 뿐 또 방송 출연에 욕심내지 말라 이렇게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대선의 슈퍼 화요일이 지나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확실해졌죠. 여론조사에선 현직 바이든 대통령이 뒤지고 있는데 81살 고령의 나이가 여전히 논란입니다. 트럼프와 한번 맞붙었던 힐러리 클린턴도 슈퍼 화요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Joe Biden's old. I said, you know what? Joe Biden is old. Let's go ahead and accept the reality. Joe Biden is old. 3번이나 늙었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근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나 봅니다. And we have another candidate who is old, barely makes sense when he talks, is dangerous and threatens our democracy. 두 늙은 사람 사이에서 민주주의를 구하는 선택을 하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바이든은 81살, 트럼프는 77살인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적지는 않은 나이입니다. 중국에선 90년대생 젊은 부부의 육아 방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참을 달래도 눈물을 그치지 않는 어린이와 부모가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부모는 핸드폰을 들고 인공지능을 찾았습니다. 我家的5岁孩子今天滑滑板车不小心摔在水坑里去了，然后别班的家长居然还笑他，这做的对还是不对？ AI는 여러 개 이유를 들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非常生气，他们应该知道这样做是完全错误的。是的。3，对一个摔倒的孩子嘲笑，这样的行为太缺乏同情心了。是的。 어떻게 어린이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아이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다. 그야말로 폭풍 공감을 보여줬습니다. 인공지능이 대답할 때마다 부모도 크게 끄덕거리면서 반응하죠. 아이도 마음이 조금 누그러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중국에서 크게 화제가 된 이 영상 뉴스로도 알려졌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아이나 연인도 달랠 수 있겠다 이렇게 놀라워했습니다.
요즘 정말 장보기가 두렵습니다. 특히 체감하는 건 천정부지로 오른 과일값입니다. 과일값이 32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는데 특히 사과는 1년 전보다 71%나 비싸졌습니다. 그러니 사과 대신 다른 과일을 고르고 덩달아 값이 오르는 겁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가격이 치솟은 토마토를 40% 할인하자 금세 동의납니다. 하지만 비슷한 폭으로 할인 행사 중인 사과나 딸기는 할인해도 높은 가격 탓에 판매가 더딥니다. 비싸가지고 근처도 잘 안 가. 사과고 딸기 뭐 세일한다고 해서 저거 만 원이잖아, 세일해도. 근데 안 하면 19,000원이 없어졌어. 지난달 사과 가격은 1년 전보다 71% 뛰었는데 귤값 상승폭은 더 컸습니다. 배와 토마토, 딸기도 도미노로 크게 올랐습니다. 최근 사과값이 폭등하자 대체재를 찾으려는 수요 때문에 다른 과일값도 덩달아 뛴 겁니다. 지난해 냉해로 수확량이 크게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너무 비싸서 지금 어떤 걸 골라야 되나 상태가 어떤가 싶어서 사과나 딸기도 지금 가격이 안 내려간다고 해서 보고 있는데 너무 계속 안 내려가니까. 지난달 과일 물가는 41% 뛰었는데 1991년 이후 32년여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채소와 해산물 등 다른 신선식품 가격도 여전히 고공행진하며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여기다 최근 국제유가까지 들썩거리며 소비자 물가는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3, 4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 원을 투입해 사과, 배 등 주요 먹거리 체감 가격을 최대 40에서 50%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 마트 등 유통업체에 200억가량을 지원하고 오렌지와 바나나 등은 처음으로 직수입해 시중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의 사기 범행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남 씨가 공범이라면서 경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재벌가 혼외자를 사칭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뜯어낸 전청조.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전청조와 연인 관계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 씨는 전청조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이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억대가 넘는 고가의 선물 역시 사기로 벌어들인 것인지 몰랐다는 남 씨의 주장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경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 씨의 경호실장도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징역형이 나왔는데 남 씨가 혐의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는 주장입니다. 이번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보안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헛개 음료를 만드는 중소기업의 공장장이 음료수를 빼돌린 뒤 라벨을 갈아 자기 브랜드인 양 내다 팔았습니다. 7년 동안 무려 14억 원어치 제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저녁 시간 남성 4명이 공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헛개 음료 등을 생산하는 경기 성남시 C음료 제조사 공장입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뭔가를 찾습니다. 이들이 찾는 물건,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음료입니다. 일당을 이끄는 이 남성은 이 공장 공장장 송모 씨. 2018년부터 만든 음료를 빼돌렸고 이날도 따로 숨겨둔 제품을 찾으려고 들어왔습니다. 송 씨는 다른 내부 직원과 짜고 회사에 보고한 양보다 많은 양의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내부 서류엔 제품 생산량과 원료량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30kg 원래 홍차가 들어간다 하면 거기에서 20kg만 가지고 배합을 하고 10kg는 따로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7년 동안 14억 원 가까이 제품과 원료를 빼돌렸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음료는 어디로 갔을까? 자신과 지인 명의로 만든 회사 공장으로 가져가 라벨을 갈았습니다. 빼돌린 원료와 제조 방법으로 자기 브랜드 제품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인터넷 쇼핑몰에 내다 팔았습니다. 생산은 C사가 하고 이익은 엉뚱한 사람이 가져간 겁니다. 제품 생산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원료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 모든 것을
다 이제 꿰뚫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배신감도 굉장히 크고. 남성은 범행을 들키자 빼돌린 원료 1.5톤은 돌려줬습니다. 취재진에겐 제품을 빼돌린 적 없고 모두 돈 주고 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약이나 대금을 지급한 정황이 없는 걸로 보고 횡령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연매출 16억 정도 작은 기업은 언제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경기 김포시청 소속 30대 공무원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 온라인 카페에 이름과 부서, 전화번호가 알려지면서 이 공무원은 숨지기 직전까지 항의성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김포시는 이 카페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10시쯤 김포로 진입하는 도로엔 자동차가 가득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서 도로에 생긴 구멍, 이른바 포트홀 보수공사 때문입니다. 차량 정체가 길어지면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엔 불만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회 안내나 사전 공지도 없었고 2개 차선을 긴 구간 막으면서 불편이 생겼단 겁니다. 그때 누군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이름과 부서, 전화번호를 공개합니다. 그때부터 멱살을 잡고 싶다, 민원 폭탄을 넣겠다. 이 공무원에게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자리 번호로는 항의성 민원 전화를 계속해 걸었습니다. 밤 12시에 전화해 왜 출근 안 했냐며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도 합니다. 3일절과 주말이 지난 뒤 이 공무원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제 공개되고 하다 보니 더 심하게 공격을 더 받았던 거죠. 김포시는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을 향한 악성 민원,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민센터 들어오자마자 공무원 뒤통수를 때린 남성. 서류 글씨가 흐릿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뺨을 맞아 안경이 날아가고 마스크가 벗겨지기도 합니다. 숨진 공무원 신상이 올라왔던 커뮤니티엔 미안하다는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뒤입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엔 약한 비가 내리고 강원 산지 등 고지대에는 눈이 오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8도, 부산과 대구가 11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